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세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건물이 있습니다. 뉴요커들에게 토마스가 33번지 또는 롱라인즈 빌딩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건물은 창문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대로 다른 건물에 비해 엄청나게 거대한 환풍구를 달고 있죠. 창문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이 건물을 엿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밤이 되면 완벽한 그림자가 되어서 어둠 속에 조용히 숨어버리죠. 이 건물이 무슨 용도인지 그리고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의 통신회사 AT&T가 장거리 전화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974년에 완공했다는 것 정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롱라인즈 빌딩은 기괴한 외관과 그 특수한 목적성 때문에 여러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설계자가 존 칼 워네키였다는 것은 이 음모론의 신빙성을 더합니다. 존 칼 워네키는 미국 정부의 신망을 받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의 미국 해군사관학교와 워싱턴 DC의 하트 상원의원 빌딩, 하와이의 주의사당, 백악관 건너편 라페트 광장의 재건축 등 정부 핵심 시설의 토목 사업을 전담하는 건축가였는데요. 특히나 케네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그는 케네디가 암살된 후 알링턴 국립묘지 속 케네디의 무덤과 영원한 불꽃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신망을 바탕으로 존 칼 워네키는 미국의 모노폴리 작전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모노폴리 작전이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워싱턴에 위치한 소련 대사관 밑에 터널을 뚫고 도청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도청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고 미국 정보기관들은 존 칼 워네키에게 왜 도청이 실패했는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죠. 존 칼 워네키는 AT&T와의 친분도 매우 두터웠는데요. 바로 그의 장인이 AT&T의 자회사인 퍼시픽벨의 이사로 재직했던 이력 때문에 AT&T와 관련된 여러 건물들을 설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고에 따르면 프로젝트 X라고 불렸던 롱라인즈 빌딩은 좀 특별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건물이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건물 안의 장비들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170m로 지어진 이 건물은 핵폭탄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모두 없애버린 건 물론이고 두꺼운 콘크리트와 화강암으로 마감을 하고 일반 건물보다 더 높은 활화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다가 1,500명분의 음식과 물 그리고 25만 갤런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어서 유사시 약 2주간 외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형 도시로 변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대의 핵폭탄 메타에 맞춰서 20세기형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해 놓은 것이죠. 미국 정부가 첩보 기밀까지 공유한 건축가가 핵전쟁을 대비해 설계한 건물이라는 점부터 수상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이 음모론에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건물의 소유자인 AT&T입니다. AT&T는 1885년에 설립되어서 20세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전화 사업을 독점했던 기업인데요. 지금도 미국 1위, 전 세계 4위의 거대 통신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전직 AT&T의 기술자였던 마크 클라인의 내부 폭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펄섬가 611번지에 위치한 AT&T의 빌딩에는 국내외의 통화 정보와 인터넷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인터넷 기관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미국 국가안보국 NSA 요원들이 이 빌딩 안 641A호실이라는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AT&T의 기관망에 접속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미국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정부와 AT&T에 대한 집단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모든 소송들은 정보가 불충분하다며 기각당하거나 대법원에서는 사건의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 이유는 모든 정보 수집이 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직 CIA 요원이자 NSA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 내부의 1급 기밀 자료들을 폭로하면서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애국자법이란 게 통과됩니다. 이전까지는 통신과 데이터 감청을 위해서 상대를 특정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미국과 해외를 오고 가는 통신에 대해서는 영장이 없이도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NSA는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은 물론이고 동맹국인 독일, 프랑스, 일본을 포함하여 최소 38개국을 대상으로 통화와 데이터를 감청했는데 그 대상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지리적 이점과 기술력 덕분에 전 세계 통신의 허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이메일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훨씬 먼 미국을 거쳐가면 가격을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륙간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이 미국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데이터들을 모조리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것을 업스트림 컬렉션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광 케이블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기관망 시설에 빨대를 꽂아놓고 전화번호와 위치 데이터, 고유 식별 정보, 통화 시간, 이메일, 목소리, 텍스트, 영상통화 등 전화망과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긁어와서 저장하고 분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민간 테크 기업들과 AT&T, 버라이즌 같은 통신 기업들도 협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블라니와 페어뷰, 스톤브루, 그리고 오크스타 등 총 4개의 업스트림 컬렉션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어디서 작동되고 있는지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 뉴스 매체 인터셉트는 스노든의 유출 문서들을 분석해 블라니와 페어뷰가 AT&T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고 코드명 타이탄 포인트가 주요 거점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타이탄 포인트가 바로 롱라인지 빌딩 안에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인터셉트는 매우 재미있는 기밀 문서를 그 증거로 들었습니다. 바로 NSA 직원이 각 업스트림 컬렉션의 시설로 임시 파견을 나갔을 때 그 목적지와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적어놓은 가이드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급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에는 온통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명들이 등장하는 탓에 일반인들이 읽어도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탄 포인트로 가기 위해선 뉴욕의 FBI 현장 사무소로 들러서 지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FBI 현장 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페더럴 플라자 26번지. 이곳은 롱라인지 빌딩의 바로 옆 주소입니다. 공교로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차량이 필요할 땐 반드시 NSA 차량이 아닌 FBI의 비밀 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왜 공교롭냐? 바로 롱라인지 빌딩 앞에 세워진 주차금지 표시판 때문입니다. 뉴욕엔 이렇게 생긴 주차금지판을 매우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가끔 그 밑엔 AWM이라는 의미불명의 글자가 쓰여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AWM이라는 글자는 사실 뉴욕 교통국과 FBI 간의 비밀 사인입니다. 80년대 FBI 요원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차를 주차해놓고 건물에 진입을 했을 때 차량들이 견인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통국장이었던 사무엘 슈왈츠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AWM이라는 사인을 생각해냅니다. AWM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알파벳의 조합이었는데요. 이 AWM 구역에는 FBI 비밀 차량들을 주차를 해놓아도 견인하지 않는다는 국가기관 간의 비밀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매우 공교롭게도 이 롱라인지 빌딩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엔 AWM이라는 비밀 사인이 쓰여 있습니다. 즉 FBI 차량들이 이곳에 주차를 자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롱라인지 빌딩이 타이탄 포인트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성 안테나입니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AT&T가 위성 기지국에 대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건물이 바로 여기 롱라인지 빌딩입니다. 즉 AT&T는 다른 건물엔 위성 안테나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NSA는 위성간 통신을 실시간으로 해킹하는 스키드로우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스키드로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선 위성 안테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 롱라인지 빌딩이 NSA의 비밀기지일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타이탄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업스트림 컬렉션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의 영역입니다. 과연 이곳은 미국이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는 타이탄 포인트가 맞을까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